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량 법보종찰 해인사의 행자들이 엄격한 규율 속에 함께 수행정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출가자 감소 시대, 한국불교의 엄격한 수행가풍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석종 국군불교 총신도 회장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돼 해군 창군 이래 첫 제주도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탄생했습니다. 조계종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강원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 사찰 음식이 산사를 떠나 대중 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도심의 뷔페라는 형식으로 또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퓨전이라는 콘텐츠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한국불교의 치열하고 엄격한 수행가풍이 흔들리고 세속화에 물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 입적 이후에도 수용 인원의 2배를 넘는 행자들이 엄격한 규율 속에 함께 생활하는 등 수행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월간 해인 편집장 출신의 종현 스님이 치열했던 해인사 행자실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는데요.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월간지 해인의 편집장을 지낸 종현 스님은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와 만나 1993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 입적 이후 해인사는 행자들로 넘쳐났다고 회고했습니다. 같은 해 해인사로 출가한 스님은 20명 안팎의 생활 공간에 40여 명이 함께 있다 보니 행자실의 규율은 해병대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했다고 전했습니다. 승복 대신 속복을 입은 그대로 3,000배를 마치면 6일 동안 벽을 보고 2-3시간 서 있는 것은 기본이어서 다들 삭발을 하며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규율이 좀 엄격하고 이것을 이제 견디는 사람만이 그때 이제 버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한 반수 이상의 행자들이 해인사에서 버티질 못하고 이제 다른 사찰 가서 이렇게 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구 도림사주지 종현 스님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해인사 행자 시절부터 강원과 선원의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월간 해인 해우소 코너에 실었던 글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삭발한 뒤 머리카락을 사찰에 묻는 등 스님들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일화들로 넘쳐납니다. 범어사에서 정진 중 어느 여인이 길을 막고 물어보았던 질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를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책에는 또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택했던 출가 인연도 가감없이 담았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사회를 등지고 출가한 것은 이 무명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출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대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러한 인욕 생활. 그래서 이제 해인사 행자실이나 이제 해인사 승가대학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불교의 수행 중심 도량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도 앞장섰던 해인사. 20여 년 동안 해인사에서 정진했던 스님이 들려주는 그때 그 시절 치열했던 수행 정진의 일화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더욱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석종 국군불교 총신도 회장이 신임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석종 신임 총장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신임 해군 참모총장은 창군 이래 최초의 제주 출신 해군 참모총장이며 특히 지난해 4월 국군불교 총신도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해 군불교 발전에도 이바지해왔습니다. 부 신임 총장의 법명은 반야로 제적 사찰인 서울 통해사에서 수행 정진해온 신신 깊은 불자입니다.
부총장은 BBS 불교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크게 입었다면서 앞으로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원회 등 하나 더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특별 담화문을 내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적 사찰에 봉축 등과 함께 지금의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원회 등을 하나 더 달자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어왔던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행사를 오는 9월로 연기하고 지역 문화재는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도 강원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재난 극복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예방과 치료, 감염 확산 방지로 여념이 없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극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또 강원도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강원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얼어붙게 만들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다들 지금 이 거리두기 또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환경과 또 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 우리가 함께 따뜻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생활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교계가 모든 법회 중지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연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기여해 오셨으며 오늘 성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셔서 법회를 중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성금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강원 지역 불교계는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는 최근 불교계 학교법인 동곡학원에 장학금 7,791만 원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또 오는 2학기에도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혜사는 지난 2010년 영천 선화요고를 운영하는 동곡학원을 인수한 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매년 1억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35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기숙사, 동곡생활관을 건립해 면학 분위기를 높였습니다. 동곡학원 이사장인 은혜사 주지 동관스님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불교인재 양성이라는 동곡당 일타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며 장학금 전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충북 청주 능인정사 주지 법원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개국 30주년을 맞아 방송 포교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능인정사 주지이자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법원 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마포 BBS 본사에서 이선재 사장을 만나 개국 30주년 기념 후원금을 금일봉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 스님은 코로나19로 사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이란 말을 듣고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면서 BBS의 제2의 도약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개국 30주년을 축하해주고 후원도 해줘 감사하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노인복지관들이 문을 닫은 지 오랜데요.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 나서는 돌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의 돌봄 서비스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재단법인인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봄 소식과 함께 활기를 띠어야 할 시기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휴관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관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는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식료품, 생활용품들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위생용품의 사용 설명과 함께 코로나 안전수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이거 필름이라 가지고 하나씩 끼우면 돼요. 앞에다가 마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거 흰 색깔 여기 대고 마스크 쓰시면 되세요. 첫날에는 25가구 어르신들에게 위생 생활용품들이 전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체 구입한 방역소독기를 이용한 방문소독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어르신 가구에 직접 가서 방역소독도 해드리고 지역 하위 농가에서 직접 구매한 꽃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역 그 식당에서 직접 구매한 그 도시락을 복고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꽃바구니 전달과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어르신들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제 관내 1층 로비에서 서울 지역의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에게 깍두기 500인분을 나눠줬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사찰음식 협동조합 템플셰프 이사장 동원스님 등이 직접 담근 깍두기와 함께 즉석 조리식품 등의 간편식도 어르신들에게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빨리빨리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마스크를 이렇게 또 나눠주게 되면 어르신들이 또 얼마나 또 위생관리에 또 더 신경 쓰시게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도 빨리빨리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와 함께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를 만든 고려대학교 IT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이 기부한 마스크 등도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쉽지 않고 야외 운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하는 등 집콕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집콕 운동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야외 체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이때 정부가 내놓은 실내 운동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펼치고 있는 이른바 집콕 운동. 하루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면 우울증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키울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평소와 같이 체육시설이나 실외에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국민들이 활력을 찾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집콕운동 캠페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콕운동은 매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의 운동 처방사가 영상을 통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합니다. 문체부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과 신수지 등 유명 선수들이 직접 시연한 국민체조 영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국민체력 100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운동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받으실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과 그리고 체력 증진 교실 수업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운동 상담 배너로 들어가시면 체력인증센터와 상담사를 지정해서 운동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집콕운동 영상을 매주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집콕운동을 주제로 유튜브를 활용한 대국민 영상 공모전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일상의 물건을 활용하여 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들이 직접 촬영한 운동 영상에 대한 운동 영상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명 운동선수가 참여하는 집콕운동 챌린지 등 실내 운동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는 요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과 규칙적인 자기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꼽히는 사찰 음식이 산사를 떠나 대중 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도심의 뷔페라는 형식으로 또 젊은 세대 입맛에 맞는 퓨전이라는 콘텐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BBS 불교 방송이 자리한 서울 마포 다보빌딩 지하. 점심시간이 되자 새로 문을 연 사찰 음식 전문점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찰 음식에서는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향기가 가득합니다. 청정한 식재료에 사찰 전통 조리법이 더해져 모두가 자연히 만들어낸 고유의 맛에 빠져듭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심 직장인들에게는 맛과 건강이 담긴 뷔페식 사찰 음식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빨리 먹고 또 일터로 가셔야 되니까 뷔페식으로 준비를 해서요. 싱싱한 모든 재료, 식자재를 채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를 새벽에 들어오는 걸로 싱싱한 걸로 그날 준비해서요. 자용 스님은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오대산 월정사 앞에서 사찰 음식 전문점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에 서울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각별한 노하우와 정성이 담긴 탓에 도심의 건강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일반 밖의 음식은 맛이 강하죠. 이게 사회에 사는 분들은 일단 맛이 더 강하지만은 이 사찰 음식은 순하고 뭐라 그럴까 좀 스님들 그 모습 그대로 온화한 모습 그대로. 현대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퓨전 사찰 음식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호박 수프부터 채소 맑은 국과 냉이밥, 찹쌀떡 강정, 야채 까나페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후식인 토마토 절임과 사과 파이까지 깔끔합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의 기반 위에서 다양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음식의 색감과 맛을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 음식 하시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맛도 멋도 이렇게 같이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예뻐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변한 건 아니고요. 더 새롭게 보면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산사 앞마당에서 점심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신도들 중에는 젊은이들도 눈에 띕니다. 낯선 절 음식이 퓨전 형식으로 다가가면서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사찰 음식을 여기서 먹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역시 사찰 음식이라서 그런지 보는 것도 이쁘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도심 한복판 뷔페 형식으로 다가온 사찰 음식, 산사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퓨전형 사찰 음식 모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건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봄나물 무침과 겉절이 등 봄 메뉴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봄 메뉴에는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제 스님의 손길이 닿은 봄나물 겉절이, 봄나물 밀전병 무침, 미나리 도라지 냉채 등이 마련됐고, 오신채와 젓갈을 뺀 사찰음식의 맛이 제철나물과 만나 더욱 깨끗함과 개운함을 선사합니다. 바루공양의 메뉴는 비영리 국제기구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전통 음식과 문화보전 프로젝트 맛의 방주에 등재된 국내 식재료를 사용해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고 사업단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였습니다. 개편된 빅카인즈는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보와 관련 뉴스를 한눈에 보는 후보자로 보는 뉴스를 제공합니다. 국립국악원이 공모를 통해 민간 전통공연 예술가 61개 팀을 선정해 온라인 공연의 제작,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콘서트 1일 국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모두 31명의 예술가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새로운 이름의 온라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의 주말 관객이 10만 명을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체 관객은 8만 180명에 불과했습니다. 1993년 성철 스님 입적 이후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수십 명의 행자들이 한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해인사에는 7, 8명의 행자들이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더욱더 각인되는 요즘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